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주차 수업으로 파이썬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공부하고 실습하겠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려면 파이썬의 문법과 프로그램의 구조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법에서 파이썬에 사용하는 연산자와 파이썬의 변수의 종류 그리고 입출력문 등을 배우고 실습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의 데이터형, 특히 기본 데이터형에 대해서 배우고 실습하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순서는 변수란 무엇이고 연산자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알아보고 또 화면에 출력을 하거나 또는 키보드로 입력할 때 쓰는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세 번째로는 파이썬의 기본 데이터형 또는 기본 자료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램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죠. 다음은 파이썬 프로그램의 한 가지 예입니다. 원의 둘레와 면적을 구하는 예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원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파이라는 원주율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파이 값을 3.141592로 이렇게 파이라는 변수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반경을 r로 이제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원주는 2파이r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s는 파이r 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원주율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r을 이제 바꿔가면서 여기서 포문은 이제 i 값을 계속 바꿉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포문이 하나의 블록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변수를 몇 가지 정의하고 그리고 이 i 값을 0부터 이제 9까지 바꾸면서 이제 면적 s와 둘레 r과 반경 r의 값을 차례로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에서 자, 이제 좀 지우고요. 이 프로그램에서 전체적인 구조를 이제 보면은 앞에 샵 기호가 있는 이것은 주석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주석문이 있죠. 그래서 이 샵 기호 뒤에 있는 것들은 프로그램에서 이제 프로그래머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의 주석을 코멘트를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프로그램과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이제 이 줄을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명령문이 이제 또 포문이라는 하나의 블록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문을 이제 구조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블록 구조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이썬의 특징 하나는 이런 블록 구조를 가질 때 돌려쓰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 모든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줄 단위를 우리는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한 줄의 문장을 여러 개 쓰고 싶을 때는 세미콜론으로 이것을 구분합니다. 이렇게 세미콜론을 붙여서 두 개의 문장을 한 줄에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길어질 경우에는 다음 줄로 넘겨 쓰고 싶을 때는 역슬래시를 끝에 붙입니다. 그러면 다음 줄로 넘어가서 이것이 하나의 문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석 문자는 이 샵 해시 문자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해시 문자가 오면 이것은 주석문이 되고 또 어떤 명령문 다음에 해시 문자가 오면 이 이후가 이제 주석이 되겠습니다.
자, 파이썬의 블록 구조를 살펴보면 파이썬은 어떤 블록, 묶음을 들여쓰기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들여쓰기를 하는 규칙은 항상 블록의 코드는 맨 가장 바깥에 있는 것은 1부터 시작해야 되고 블록으로 묶이는 것은 인덴테이션을 이제 들여쓰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항상 같은 거리만큼 들여쓰기를 해야만 하나의 블록이 되겠습니다. 들여쓰기가 끝나면 블록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의 블록 구조는 들여쓰기다 하는 것이 다른 언어와 다른 파이썬의 독특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파이썬의 블록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if 문이 있고 이제 프린트 문은 들여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if 문 안에 이제 들어오는 블록 구조가 되겠고요. elif에서도 역시 들여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else 하면서 전체적으로 들여쓰기를 했죠. 여기가 전부 블록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if 문이 있고 이 안에도 들여쓰기 있으니까 이것은 if 블록 구문에 들어가고 else 다음에 또 보면 들여쓰기를 했습니다. 여기 뒤에 오는 것들은 전부 else 문 안에 들어가는 블록이 되겠습니다. 다시 if가 있고 들여쓰기를 했으니까 이 프린트 문은 if 문 안에 들어있는 블록문이 되겠고 이 밑에 있는 프린트 문은 else 문 안에 있는 블록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블록 구조가 이 다음 프린트 문에서 끝납니다. 이게 맨 앞줄로 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록을 쓰게 되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다음은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수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어떤 계산을 할 때 항상 그 값들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변수는 이런 값들을 저장하는 장소에 붙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변수들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담게 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어떤 데이터의 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자료형 또는 데이터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정수냐, 실수냐, 문자냐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데이터를 다루는데 이런 데이터의 유형을 데이터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변수형이라는 말도 가끔 쓰긴 합니다만 변수는 결국 담을 데이터의 종류와 또 데이터의 그 크기에 따라서 선언해서 사용을 하는데 다르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지원되는 데이터형 또는 변수형이 다릅니다. 자,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변수의 어떤 값을 담을 때 또는 이걸 변수값 설정이라고 하는데요. 변수 이름, 등호, 그 다음에 변수값을 써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x는 1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문장을 쓴다는 건 x에 1이라는 정수를 담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변수 값을 그러면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화면에 출력을 해야 될 텐데 출력하는 방법은 파이썬 쉘 프롬프트에서 x라는 변수의 값을 알고 싶으면 x라고 넣고 엔터를 치면 바로 x에 있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보통 이제 다른 언어의 경우는 이런 형태를 쓰지 않고 이제 어떤 그 값을 출력하는 명령문이 있습니다. 그걸 프린트 문인데요. 보통 프린트 x 하면 x에 있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파이썬의 경우에도 이게 이제 쉘 스크립트의 경우에는 이것을 스크립트에서 쓸 때는 코드를 이제 한꺼번에 작성해 놓고 실행하는데 그때는 이 첫 번째 예와 같이 쓰면 안 되고 항상 프린트문을 써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변수 값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시 설정 값으로 지원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x는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원래 x에 1이라는 값이 들어있었는데 이번에는 x하고 엔터 치면 파이썬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값을 설정할 때는 변수명, 등호, 변수값 그리고 다시 설정할 때는 다시 또 변수명 equal 변수값 이렇게 넣어주면 값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변수값을 설정하는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값을 설정할 때는 변수명, 등호, 그리고 변수값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 세미콜론을 하고 변수명 2 이퀄 변수값 2 이런 식으로 계속 한 줄에 여러 개의 변수값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변수명을 콤마로 해서 나열을 하고 다시 등호를 넣고 변수값을 또 나열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수명의 수와 변수값의 수가 같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죠. A는 5, 세미콜론, B는 6 이렇게 하면 A라는 변수에 5가 저장이 되고 B라는 변수에 6이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를 하면 두 개의 값이 이제 다 출력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C, D는 3, 4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 C에는 3, D에는 4가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또 여기서 X는 Y는 Z는 1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각각의 XYZ에 1이라는 값이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존재하지 않거나 그 값이 처음에 설정되지 않은 변수를 출력하면 name 에러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A는 10이고 B는 20이라 설정했을 때 A 더하기 B를 하면 계산이 되지만 A 더하기 C를 하면은 오류가 나겠습니다. 왜냐하면 C 값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변수명을 정할 때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아무 이름이나 변수명을 붙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은 첫 글자는 변수명의 첫 글자는 일반 문자, 로마자로 쓰셔도 되고 한글을 써도 됩니다. 숫자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다운표 사과, 또 반대로 사과는 다운표 애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는 변수명이 애플이고 그리고 변수값이 사과가 되겠죠. 두 번째 경우는 사과가 변수명이 되고 애플이 변수값이 되겠습니다. 자, 특수 문자는 언더바라고 이제 밑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는 이름 대신 아니라 앞에다가 언더바를 붙여서 이렇게 넘버 언더바 애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넘버 언더바 애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문자를 섞었을 때도 언더바를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자부터는 숫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 A2는 1000이다 이렇게 되겠죠. 100이다 이렇게 되겠죠. 또는 2A는 100이다 이건 되지 않습니다. 4와 2는 5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문자 뒤에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든 변수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수명은 대문자와 소문자는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문자 애플은 1이다. 대문자 애플은 2다. 이렇게 할 때 이게는 두 개의 변수가 있고 스몰 애플과 대문자 애플은 다릅니다. 그리고 변수는 이제 그 안에 담을 값들을 어떤 값이냐에 따라 적절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변수가 가리키는 내용 알아볼 수 있도록 변수로 명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스코어는 110이라고 했을 때 보통 이 변수 스코어라는 이 변수는 아마도 점수와 관련 있는 변수가 되겠죠. 그리고 토탈은 200이다. 이 토탈은 아마 합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에버리지는 평균과 관련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만 보고도 이게 어떤 양을 나타내는지 알 수 있도록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약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변수명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이제 약속되어 있는 그런 명령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키워드라고 하는데요. 이런 키워드를 변수명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어떤 것들이 키워드가 있느냐 알고 싶으면 키워드라는 모듈을 이제 임포트해서 이 키워드의 키워드 리스트라는 속성으로 출력을 해보면 자, 키워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continue라든지 함수를 선언해서는 df라든지 포문에서는 for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키워드니까 이것을 변수 이름으로 사용하면 오류가 생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함수를 만들기도 하고 모듈을 또 불러 쓰기도 하는데 함수 이름이나 모듈 이름도 변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변수란 값을 담아두는 상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컴파일러 언어 같은 경우는 변수 이름을 번역을 할 때 이제 메모리 주소로 변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변수 이름은 뭐고 메모리 주소는 뭐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C, C++ 언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C, C++ 언어에서는 반드시 변수를 사용을 할 때 형을 같이 선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ate라는 변수는 정수형이고 그 다음에 이때 non 123을 했으니까 세미콜론이 빠졌네요. 123을 하니까 이제 123으로 초기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컴퓨터의 메모리 상에 이제 어딘가에 이제 123이라는 값을 넣겠죠. 그럴 때 이 주소를 이제 rate라는 이름으로 참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rate 변수는 그 값을 바로 이 주소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123이 들어있는 주소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주소를 예를 들어서 뭐 1004번지라고 하면 이제 이 메모리상의 주소는 1004번지고 이 변수는 rate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123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C 언어에서는 이제 이 변수 이름 앞에 ampersand라는 연산자를 붙여서 주소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는 이제 이 값을 이제 참조하기 위해서 rate라는 변수를 쓸 수도 있고 또 이 값이 들어있는 주소를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C, C++ 개발 툴을 이용해서 C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dev C++라는 개발 툴인데요. 여기서 rate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 값을 123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결과를 이제 프린트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했는데요. 여기서 rate라는 이 변수를 이제 D 포맷으로 출력을 했죠. 그러니까 정수값으로 출력을 했고 그 다음에 앞에 rate 앞에 ampersand를 붙여서 rate의 주소를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그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123,62F2.1C가 됐는데 이것은 주소입니다. 그래서 rate라는 변수는 123이 이제 출력이 됐고 ampersand rate는 주소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변수 값을 참조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은 다른 언어와 달리 변수 이름과 변수 값을 별개의 객체로 분리해서 저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파이썬은 rate라는 변수를 설정하고 거기 123을 저장했다. 이렇게 할 때 실제로 이제 이 rate라는 변수의 메모리상에 123이라는 값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이 rate라는 것은 하나의 객체, 또 123도 또 다른 하나의 객체, 그리고 rate는 변수 이름 객체고 123은 데이터 객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별개의 객체로 저장을 합니다. 메모리상에서 보면 rate라는 변수가 들어있는 메모리가 있고요. 또 123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메모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rate라는 이름은 바로 이제 이 123이라는 객체의 이제 번지수를 가리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참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C 언어에서처럼 변수 이름에 지정하는 그 위치에 어떤 값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파이썬은 변수 이름은 변수 이름대로, 객체는 객체대로 지정을 해서 이제 이 변수 이름을 우리가 참조할 때 바로 이 변수 값이 들어있는 주소를 이제 참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읽어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파이썬에서는 변수형을 선언하고 그 형 안에다가 값을
담아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C 언어의 경우는 모든 데이터 값은 데이터형을 선언하고 그 틀 안에다가 값을 집어넣어야 되지만 파이썬은 이 값 자체를 이제 메모리상에 얼마든지 넓은 장소에 저장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 값에 제한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파이썬이 갖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수 이름이 주소로 번역되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되는 이런 자료형, 이걸 동적 자료형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동적 자료형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파이썬에서는 모든 변수들은 해당 객체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객체의 주소를 알고 싶다면 id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죠. a는 1이라고 이렇게 a라는 변수에 1값을 지정하고 b는 hello다 해서 b 값에 이제 b라는 변수에 hello라는 값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와 b를 출력을 하면 당연히 1과 hello가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a의 주소와 또 a가 지정하는 1이라는 값의 주소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것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a는 1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a를 출력하면 바로 1의 주소에 들어있는 값 1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b라는 변수의 id 값과 hello라는 값의 id를 출력을 해보면 같습니다. 결국 b라는 변수는 hello의 주소를 가리키고 그 값을 출력을 하기 때문에 이제 b를 출력을 하면 hello가 나오는 것이죠. 자, 앞에서 했던 C 실습을 파이썬에서 해보겠습니다. 자, rate라는 값에 123을 가리키게 하고, 그리고 rate의 id를 출력을 해보면 1820-262224로 나오죠. 그리고 123이라는 이 값도 또 메모리상에 어딘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 주소를 출력해보면 이것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rate라는 변수는 123의 주소를 가리키고 결국 rate를 출력하게 되면 바로 그 안에 있는 값 123을 출력하게 되는 것이죠. 파이썬의 연산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의 연산자들을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대입 연산자, 논리 연산자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산술 연산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을 하는 연산자들이고, 비교 연산자는 두 값을 비교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대입 연산자는 우변에 있는 값을 좌변에 있는 변수에 대입하는 연산자입니다. 논리 연산자는 논리적인 연산을 하는데 필요한 연산자입니다. 산술 연산자에는 덧셈을 하는 연산자,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는 연산자도 있고요. 또 슬래시는 이 몫을 구하는 연산자고, %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에스테리스크 두 개가 있는 이 연산자는 거듭 제곱을 계산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라는 연산자는 이제 x를 y로 나눴을 때 그 거듭 제곱을 구하는 연산자입니다.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는 div mode, 이것은 x를 y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한꺼번에 구해주는 연산자입니다. 산술 연산자를 사용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1 더하기 2를 하고 엔터를 치면 그 합이 계산됩니다. 2 곱하기 3 더하기 5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 거듭제곱 3, 이것은 8이 되겠죠. 그리고 파우 2,3, 이것 역시 2의 3제곱이 되겠습니다. 3 곱하기 2의 3제곱 더하기 12, 이 연산의 경우는 2의 3제곱을 한 다음에 다시 거기다가 3을 곱합니다. 그래서 3, 8에 24하고 11을 더하니까 36이 나왔습니다.
자, 500을 3으로 나누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 값은 이제 166.6666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파이썬 3에서 이렇게 되고 파이썬 2에서는 정수값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500을 3으로 나눴을 때 이때 점이 찍혀 있는 것은 실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500이라는 실수를 3으로 나눴을 때 실수 연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파이썬 2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을 3으로 나눈 몫을 구하는 연산자는 슬래시가 되고 이것은 정수값만 구해주게 되겠습니다. 500을 3으로 나눈 나머지 연산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2가 되고요. div 모드는 500을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166이고 나머지가 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교 연산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두 수의 값을 이제 비교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숫자만이 아니라 어떤 객체의 크기를 비교하는 데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문자열의 경우는 문자열의 알파벳 순서를 비교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트리스토 튜플을 비교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만 이 자료행에 대해서는 뒤에서 배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비교 연산자들을 살펴보죠. 등호가 두 개 있는 것은 같은가를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가 있는 것은 대입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우변에 있는 값을 좌변에 대입하게 되겠습니다만 등호가 두 개가 있는 것은 같은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는 5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4하고 5가 같으냐를 물어봅니다. 이것이 같게 되면 true고 같지 않으면 fals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같지 않기 때문에 false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느낌표하고 none이 있으면 이것은 같지 않다 또는 이 꺽쇠가 이제 크다와 작다와 크다 같이 있으면 역시 같지 않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는 3과 5가 같지 않으냐 이것이 true가 되겠습니다. 자,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비교 연산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자가 이제 두 개가 겹쳐 있는 것을 복합 연산자입니다만 이런 연산자들이 좀 더 복잡한 비교를 사용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는 신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3이 5와 같으냐를 물어봅니다. 같지 않기 때문에 false가 되고요. 3이 5와 같지 않으냐를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같지 않으니까 true가 되겠습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연산자입니다. 자, 이 경우는 3이 3보다 크거나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죠. 역시 true가 되겠습니다. 3이 3과 더 작거나 같으냐 역시 true가 되겠습니다. 자, 0, 1, 2 이것은 이제 순서대로 되어 있죠. 이거는 다 true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항 사이에 뿐만 아니라 이 세 항 사이에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A, B, C, D 문자가 되겠습니다. A, B, C, D와 A, B, D가 같으냐, 크냐, 작으냐인데 이 경우는 순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제 A, B, D가 A, B, C, D보다 더 늦게 오기 때문에 이 경우는 false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도 역시 이제 세 항 사이에 순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1이 보다는 2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순서는 true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튜플이라는 자료행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리스트라는 자료행인데 이 자료행은 뒤에서 배우겠습니다. 다음에는 대입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입 연산자는 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 변수에 대입하는 연산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none이라는 이제 이 연산자는 예를 들어서 C는 A 더하기 B다 이렇게 했을 때 C와 A 더하기 B가 같으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A에 B를 더한 값을 C에다가 대입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none은 이것은 이제 복합 대입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C 플러스 none A는
이런 뜻입니다. C는 C 플러스 A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가 중복될 경우에 파이썬에서는 이 뒤에 오는 C를 생략하고 그 다음에 none 플러스가 보호가 이제 의미가 애매해지니까 이 플러스를 앞으로 보내서 플러스 none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C 플러스는 A는 C에다가 A를 더한 값을 C에다가 지정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 마이너스는 A는 C 마이너스 A를 다 C에 대입한다. 이런 뜻이고 C 곱하기는 A는 C 곱하기 A를 C에 대입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이런 대입 연산자들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대입 연산자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A는 2, B는 0. 이것은 A에 2를 지정하고 B에 0을 지정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 플러스는 5는 B에다가 5를 더해서 다시 B에 지정한다는 뜻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가 현재 0이니까 결국 B에는 5가 지정이 되겠습니다. B 마이너스는 2는 이것도 B의 현재가 현재 5인데 5에서 2를 뺀 다음에 그 값을 다시 B에 지정하니 3이 됐습니다. 자, B에 다시 곱하기는 B에 6을 곱한 다음에 다시 B에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B가 현재 3이니까 곱하기를 하니까 3, 6, 18이 됩니다. 그래서 18이 지정이 됐고요. B 슬래시는 2는 B를 2로 나눈 다음에 다시 B에 지정하는 겁니다. 현재 B가 18이니까 B는 9가 지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B 슬래시는 2는 B를 2로 나눈 다음에 그 몫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9를 2로 나눴을 때 몫은 4가 되겠습니다. B 나머지는 3인데요. 이 경우는 퍼센트 연산자는 나머지를 구하기 때문에 B가 현재 4인데 이것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입니다. 이 값을 B에 지정하니까 1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B에다가 2를 거듭 제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B에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의 경우 1을 거듭 제곱 2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에 1이 지정이 되겠습니다.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연산자입니다. 결과가 참이면 true, 거짓이면 false를 반환합니다. not은 그것을 부정하는 연산자입니다. not O라는 것은 O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때가 true가 되고 O가 맞으면 false가 되겠습니다. 자, and 연산자는 논리 곱을 나타내는 연산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x가 3과 같은가 그리고 y는 5와 같은가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이것을 and로 연결했기 때문에 x가 3이고 y가 5일 경우에만 true가 됩니다. 자, 반대로 이제 5와는 논리 합입니다. 자, x가 3하고 같은가 또는 y가 5와 같은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럴 때 5와를 쓰는데 이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true이면 true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논리 연산자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A가 2고 B가 3입니다. 그런데 A가 1보다 크고 and B가 5보다 작은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2는 A가 2일 때 2는 1보다 크고 또 B는 3인데 3은 5보다 작기 때문에 이 문장은 둘 다 tru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and 부분으로 연결돼도 true가 되겠습니다. 자, true 플러스 1은 얼마냐? 보통 이제 true는 논리적인 값으로 1이 대입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이 되니까 2가 되겠습니다. 자, false는 0에 해당되는 값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0 더하기 1은 1이 되겠습니다. 자, true에 10을 곱하면 true가 1이니까 10이 되겠습니다.